우리 그 물에 끓는 점 있잖아요. 끓는 점이 몇 도죠? 100도가 돼야만 끓기 시작하죠. 그죠? 98도에서는 안 끓어. 그 끓는 점까지 안 온 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부인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약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지적인 영역은 그 수치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지금 90도까지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논리적으로 이해가 됐다고 해서 나 이제 알았어, 깨달았어 라고 하는 그거는 스피킹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10이라면 이제 3만 채운 거예요. 나머지 7은 전혀 채워지지 않은 채 나 알아 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 스스로. 근데 안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못 넘으면 중국의 정책을 넘을 수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조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공간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중급 학습자들이 영어 말하기를 대하는 자세와 또 접근 방식, 이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비롯해서 일종의 해결책 이런 것들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 책에서도 이제 중급의 정책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중급의 정책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언어학자들이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비단 한국인이 영어를 배울 때뿐만이 아니고 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도 중급의 정체기는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이제 모든 언어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이 중급의 정체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이 이 마의 구간을 넘어갈 수 있을까? 넘어간 분, 이런 분들의 어떤 저걸 잘 새겨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쓸 줄 아는 것의 갭을 줄여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이 표현 아는데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자주 쓰는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 떠오르지 않는 것 때문에 스피킹이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즉 중급 학습자들은 새로운 표현을 익히는 데 힘을 쓰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데 적재적소에 나오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오늘 퀴즈부터 내면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어떤 광역시에서 전기차 화재가 있었습니다. 충전하다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아직 전기차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요. 시기상조. 이른 것 같은데요 라는 한글을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그 속으로 영어로 집에서 영상 보시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퀴즈. 요즘 또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던데요. 자,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이게 2번 퀴즈입니다. 2번 퀴즈. 3번은 역시 코로나 관련해서 회사에서 재택시켜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 네 번째 퀴즈입니다. 쿠팡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이 그걸 이용하는 고객이 정말 많잖아요.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적자예요. 아니 거의 모든 국민이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가 본데 이 말이 안 되는데, 이 말하고 네 번째 퀴즈는 뭐라고요? 말이 안 된다. 어찌 된겨? 이겁니다. 자, 이제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문제풀이 하듯이 영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중급의 정체기를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면 제가 머물러 있어라 이런 말 되게 많이 합니다. 어떤 표현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됐다고 해서 아하라고 해서 그 아하 모먼트, 나 이제 알았어, 깨달았어 라고 하는 그거는 스피킹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10이라면 이제 3만 채운 거예요. 나머지 7은 전혀 채워지지 않은 채 나 알아 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 스스로. 중급 학습자들이 정체기를 못 넣는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특정 표현이 있으면 이제 예문 몇 개를 받고 또 어떤 선생님이나 책을 통해서 뜻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나 알아라고 하는 그게 가장 경계해야 될 건데, 오늘 아마 특히 김재우의 영어회화 100을 다 보셨는데도 네 문제 다 틀렸다 이러면은 바로 그 중급의 정체기를 겪는 이유가 명확해진 거예요. 아직은 내게 안 된 거란 얘기예요. 1번 아까 뭐였죠? 전기차 아직 시기 상조다. 대부분 학생들은 이렇게 영어합니다. It's too early. 혹은 영어 단어를 좀 많이 아시는 분은 premature라는 단어가 있어요. premature. 그래서 이 두 단어의 그 이상을 영어로 못해요. It's too early 아니면 It's premature. 영어를 많이 하다 보면, 영어 실력이 늘어나다 보면 한국말의 단어 생김새, 즉 시기상조가 보이지 않고 의미가 다가오기 시작해요. 놀라운 경험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여러 가지 항마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라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러면 김재우 영어회화백에서 어떤 표현이 생각이 나야 돼요. 정말 자기게 됐다면. 이게 대표 표현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We are not there yet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We are not there yet 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안전성 측면이건 뭐 기술적인 측면이건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기상조다. 두 번째 퀴즈. 이번 코로나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이러면 한국말 그렇게와 심하지 않게 이렇게 자꾸 단어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그렇게가 뭐지? So more 아니면 that more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안 비싼데요 라고 할 때 It's not that expensive라고 그래요. It's not that expensive. 그러니까 이것도 그대로 그 어순을 적용해서 Something is not that serious 이런 영어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라고 하는 게 relatively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The symptoms are relatively mild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특히나 이전 김재우 영어회화에서 책도 그렇고 인강에서 원급 비교, 즉 한국 사람이 as라고 하는 원급 비교를 스피킹할 때 잘 못 쓴다라는 걸 제가 발견한 거거든요. 느낀 부분이죠. 그러면 as 누가 몰라? as expensive as 뭐만큼 비싸다. 다 알잖아. 형태적으로 as를 아무리 이해해도 이럴 때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것을 as를 쓰면 되거든요. 지난번만큼은 아니다. 맞잖아요. 근데 제 최근에 이게 스피킹한 거예요. 제 학생들하고. as도 못 쓰고 relatively mild 둘 다 못 쓰더라고. 그러니까 relatively를 배우고 as가 아직 완전히 내 거라고 하기에는 이르다는 겁니다. 중급의 정치기는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긴장의 끈을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좀 현란하고 화려한 표현, 어떤 유튜브 쌤이 이런 멋진 표현을 가르쳐주면 아 좋아. 계속 이런 단편적 지식의 조각들만 가지고 있으면 전혀 안 된다. 이게 이제 이번에서 제가 많이 느낀 부분입니다. 세 번째, 회사에서 재택시켜주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가능성이 거의 없을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가능성이다 보니까 자꾸 명사로 possibility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영업을 많이 하신 분들은 unlikely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한 단어가 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죠. 자, 중급의 정체기를 빚고 있는 많은 학습자들은 어려운 단어로 표현하려고 하는 경향이 짙어요.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본으로 가셔야 됩니다. 중급의 정체기를 겪는 분들은. 자, 실제 원어민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가능성이 낮다를 I don't think they will 이라고 그래요. I don't think they will. They will 다음에 뭐가 생략되어 있죠? Let me work from home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Let me work from home이.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나에게 재택을 시켜줄 것 같지가 않아요 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제가 그토록 이전 인강에서 I don't think라고 시작하고 주어동사 공부를 했잖아요 저랑. 하지만 이게 만약에 생각이 안 났다는 분은 아직은 100% 내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구문에 대한 형태와 용례 이것만 알고 있는 거야 아직은.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쓰는 거를 덜 들어봤거나 덜 눈으로 봤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물에 끓는 점 있잖아요. 끓는 점. 끓는 점이 몇 도죠? 100도가 돼야만 끓기 시작하죠. 그죠? 98도에서는 안 끓어. 근데 이런 지적인 영역은 그 수치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지금 90도까지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런 표현들이 원활하게 안 되는 중급 학습자들은 100도가 돼야 되는데 아직 70도밖에 안 된 거야. 근데 안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못 넘으면 중급의 정체기를 넘을 수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아직 안다라고 섣불리 단정 짓지 말고 긴장을 하면서 예를 들어 김재우 영어회화백을 갖다가 이해도겠다 하면은 응용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 거기서 relative를 언제 쓸 수 있을까? relatively cheap 할 때도 한번 써볼까? relatively 뭐 할 때도 한번 써볼까? 이런 그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중급은 자기 스토리로 응용까지 해주셔야 되는 단계거든. 그걸 안 하고는 넘을 수 없어. 그 다음 네 번째, 어떤 플랫폼이 고객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적자지? 어찌 된겨? 이랬잖아. 자, 역시 우리가 다 함께 저희 영어 독립과 상상 스퀘어, 또 김재우 스터디언 클래스의 그 바운더리에 들어오신 분들, 또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이미 이 편을 다 외웠어요. 자, 그런데 생각이 안 났다는 것은 아직은 내게 안 됐다. 즉 끓는 점 100도까지 못 올라간 거야.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자, 어떤 표현을 써야 된다?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된겨? 이렇게 의문문을 할 게 아니고 what happened to them? 이게 아니고 that doesn't make sense. That doesn't make sense. 이렇게 스피킹이 원활하게 나와야 중급의 정체가 이건 뭐지? 되는데 서서히 이제 파지티브한 마음 쪽으로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대부분 영어 학습자들이 정말 무슨 방송교재니 강남역에 있는 학원이니 인강이니 원어민 1대1이니 무슨 책이니 다 보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막 어질러 놓고 있거든요. 이걸로 다 귀결돼야 돼요. 그 끓는 점까지 안 온 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부인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약을 올리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역시나 너무 오랫동안 중급의 정체기를 겪었다고 제가 넌대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통대 옛날에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입시 준비할 때도 임계질량이란 말이 있습니다. 임계질량을 채우지 못하면 청취가 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더 힘을 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급의 정체기를 뚫으려면 아는 것과 쓸 줄 아는 거의 갭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어요. 저 역시나 있어요. 나 분명히 아는 건데 이 형용사가 원어민하고 얘기할 때는 생각 안 나는 게 아직도 있죠. 하지만 그걸 어떻게든 좁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팬시한 표현이라든지 이디엄 같은 거를 외웠다고 나 공부했다 이런 자세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빈도수도 낮고 보면은 되게 있어 보이지만 365일 사람이 살면서 한 번도 안 쓸 그런 것을 외운다고 무슨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오케이. 아는 것과 쓸 수 있는 갭을 줄여야 된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번 더 경계를 해야 된다. 좋은 표현에 오래 머물러 있어라. 눈으로 쳐다보고 있거나. 오케이? 기초학습자들하고 중급의 가장 큰 차이가 기초는 영어 선생님이나 집필자가 써놓은 예문 외우기도 바쁩니다. 그것만 잘 외우시면 돼요. 근데 중급이 왜 어려우느냐? 사실 중급에 올라가 있는 학생 수가 훨씬 적거든요. 근데 그들의 고통이 더 커요. 왜? 더 잘하고 싶은데 안 되거든, 이젠 절대로. 즉,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돼, 사실은.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명심하고 실천해주지 않는 이상 오래 봤습니다. 이 필드에서. 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일부 학습자들이 김재호의 구동사 100이 총 구동사 수가 100개만 되냐? 좀 부족하지 않냐? 나는 사전처럼 쓰고 싶은데 라는 사람도 있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재호 구동사 100에는 구동사 100개가 아닙니다. 대표 구동사가 100개고요. 실제로 몇백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100개라고 한정 짓지 마시고요. 중급의 정체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은 열이면 100%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구동사를 적극적으로 쓰는 영어를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요 말을 할 때 원어민은 100% 구동사를 써. 근데 나는 그 구동사를 못 쓴다면 그 사람은 중급의 정체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따라서 그래서 이 구동사는 지금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구동사는 영어의 한 부분이잖아. 마치 문법 이런 것처럼 큰 오산이에요. 영어라는 언어에서 상당히 큰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얘가 뚝 빠지면 영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냥 제 경우로 봤을 때 구동사 이 100개 정도만 잘 쓸 수 있으면 적어도 일상에서 원어민들이나 비즈니스 영어에서 막히는 말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드라마 보시면 제 책의 가치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서점 가서 앉아서 보세요.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자, 김재호입니다. 오늘 이제 이번에 김재호의 구동사 100도 나왔고, 그래서 역시 중급 학습자들, 인터미디엇 학습자들이 마의 중급의 정체기는 뚫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급에 있는 분들이 이 서비스 저 서비스를 많이 헤매 다니시는 것 같아요. 왜냐? 어떤 방법으로도 잘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구동사 책이 나오게 된 배경도 결국 그 기초학습자들에게는 이 구동사를 이해만 하는, 정확하게 용례와 의미와 이런 것을 이해하는 학습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급 학습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 결국 저 구동사를 원어민이 썼을 때 이미 그 구동사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원어민이 저 구동사를 썼을 때 아는데 딱 들려서 그 쾌감을 느껴야 되는 게 1의 목표예요. 그때 내게 되거든요. 두 번째, 이제 내가 원어민에게 이 말 할 때도 그동안은 consider라는 걸 썼다면 이제는 다른 구동사를 써서 표현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게 목표거든. 좀 더 정교하고 세련미 있게 하자. 이게 이제 목표인데, 자, 그런 차원에서 중급의 정체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은 열이면 100%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부동사를 적극적으로 쓰는 영어를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요 말을 할 때 원어민은 100% 부동사를 써. 근데 나는 그 부동사를 못 쓴다면 그 사람은 중국의 정식을 벗어날 수 없어요. 따라서 그래서 이 부동사는 지금 매우 중요한 거예요. 부동사는 영어의 한 부분이잖아. 마치 문법 뭐 이런 것처럼 큰 오산이에요. 영어라는 언어에서 상당히 큰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얘가 뚝 빠지면 영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냥 일부 학습자들이 김재호의 부동사 100이 총 부동사 수가 100개만 되냐, 좀 부족하지 않냐, 나는 사전처럼 쓰고 싶은데 라는 사람도 있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재호 부동사 100에는 부동사 100개가 아닙니다. 대표 부동사가 100개고요 실제로 몇백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100개라고 한정 짓지 마시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 선생님들, 영어 학습자들 모두가 빠질 수 있는 함정과 우를 범할 수 있는 여지가 어디에 생기는지 아세요? 나열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책 쓸 때도. 자, 이것도 가르쳐주고 싶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싶고 양은 채워야 되겠고, 그런 식으로 양적인 승부만 하면 하나도 제대로 못 쓰게 돼 있어요. 제 경우로 봤을 때 부동사 이 100개 정도만 잘 쓸 수 있으면 적어도 일상에서 원어민들이나 비즈니스 영어에서 막히는 말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빈도수가 현저히 낮은 건데 그냥 알면 뿌듯하니까 의미 없는 공부라고 봐요. 누구에게만 의미가 있다? 그 구동사가 나오는 뭐 글을 번역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 영어 스피킹을 좀 더 잘하고 싶거나 일반적인 말을 듣기를 잘하고 싶은 분에게는 그렇게 양적 승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퀴즈 한번 들어가 볼까 싶은데요. 최근에 제가 봤던 넷플릭스에서 나온 대사들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신부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에 나온 그 쇼에 나온 대사인데, 이제 딸아이가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하는데, 그러면 우리 내일 하객 리스트 한번 작성해 볼까? 하객 리스트를 작성하다. 이게 오늘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핀아웃이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 시리즈의 2화에 나온 건데요. 제가 집을 담보로 모기지 대출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패닉 빠지죠, 이제. 어이? 집을 담보로 너무 어렵다. 자, 그럼 너무 어려우니까 저는 최근에 모기지 대출을 받았어요. 오케이? 이게 2번이에요. 모기지 대출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어느 날 월터 형제들과 살게 됐다 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 시리즈의 콜로라도라고 하는 그 1화에 나온 대사입니다. 와, 너는 그걸 소화를 하네? 대단하다. 난 소화를 못하겠던데. 아주 특이한 복장이나 안경이나 옷이겠죠. 요럴 때 이제 어떻게 영어를 하는지, 이거는 틀리면 안 돼. 김재호 영어를 특히 열심히 보신 분들은 이거 틀리면 정말 반성 모드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스스로.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요것도 어느 날 월터 형제들과 살게 됐다 해서 나오는 대사인데요. 학교에 계신 분이 학생에게, 야, 너 그러면 프린스턴 대학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프린스턴 정말 들어가기 힘든데 다른 옵션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이럴 때 무려 구동사를 2번 썼어요, 그 주인공이. 요게 아주 좋은 건데 이거 맞출 것 같아. 이거는 아이리시 위시라고 하는 영화에 나온 장면인데, 공항에서 수화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거 분명히 내 짐인 것 같아. 근데 어떤 딴 남자가 그냥 쥐고 안 놔주는 거야. 그래서 둘 다 그 짐을 잡은 거야, 손으로. 잡고 절대 못 놔요. 손을 못 놓겠다는 얘기예요. 저 못 놓을 거다. 이 한국말이 참 어렵네. 손 안 놓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때도 부동사를 씁니다. 부동사. 자, 그러면 이제 5개 퀴즈를 풀어보셨죠? 자, 이 부동사 5개에 대한 이제 정답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볼게요. 신부의 어머니에 나온 첫 번째 대사는, 내일 우리 그러면은 하객 리스트 같이 한번 작성해 볼까? 누구누구 초대할지? 부동사를 못 쓰면 한국식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성하다가 뭐지? write인가? draft인가? 이렇게 자꾸 고민할 수도 있어요. work 아니에요. We will work on the guest list tomorrow. We will work on the guest list tomorrow야. 김재호의 부동사 100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들으면 또 오버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드라마 보시면 제 책의 가치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곳곳에 이게 많이 나오고
또 하나 장점이 뭐냐, 그냥 월크 안에 쓰임새만 설명한 게 아니고 이런 신부의 어머니 같은 드라마에 이런 게스트를 작성하다 쓴 그 실제 example을 많이 노출이 돼야 중국의 정책을 넘을 수 있거든요. 근데 월크 안은 집중적인 노력을 해서 무엇을 완성하다라거나 아니면 끝마치다라거나 개선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이론적 설명만 알아서는 쓸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많은 상황에서 쓰인 월크 안을 경험해 보셔야 돼. 경험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단행본 책 한 권이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진짜 서점 가서 앉아서 보세요.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그래서 이것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월가는요 사실은 저뿐만 아니고 수많은 영어 선생님들과 유튜버들이 소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월간을 못 쓴다는 것이 뭘 얘기해 줄까요? 제가 모시고 있는 학생들도 다 그런 유튜브 봤고 그런 쌤들 수업도 다 듣고 오셨더라고요. 못 써요. 상황을 다양하게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100개의 상황을 경험해야 겨우 쓸까 말까 하거든. 자, 대출 받았다는 거 아닌가요? 모기지? 자, 요거는 약간 응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모기지 대출을 받았어요. 자, 정답은 뭐냐? I recently took out, take out, 끄집어내다. 그 다음에 a mortgag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이제 원문은 I recently took out a second mortgage였습니다. 그리고 집을 담보로 하는 것은 on my house였어요. 그래서 on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take out은 원래는 안에 들어있던 걸 밖에 뺀다고 해서 contact 렌즈를 빼는 것을 take out contacts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안에 있는 쓰레기를 밖으로 내버리는 것도 take out the garbage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 책을 보시면 빚을 지게 되다라는 뉘앙스가 있고요. 대출을 받다라는 뉘앙스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핀아웃에서는 I recently took out a second mortgage on my house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난 take out 정도는 쌤 전 알아요. 대출 받는다는 거. 이런 사람도 만약에 원어민하고 얘기할 때 못 썼다면 아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퀴즈는 이건 맞추셔야 되는데 야, 넌 소화하네. I can't believe you pulled it off. 풀오프는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영어 회화 공부하신 분들은 원래는 잘 벗겨지지 않는 스웨터를 벗는 거지 뭐. 이것이 의미가 확장되어서 figurative, 즉 비유적 의미를 띠면 옷이나 의복 이런 것들을 소화하다는 의미, 이런 걸 쓰인다고 했잖아요. 이 정도는 맞춰야 돼.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한글 불러드릴 때 와, 넌 소화한다, 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을 약간 조금 촐싹거리면서 와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I can't believe 이렇게 발화가 되는, 이것도 사실은 중급 학생들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너 프린스턴만 생각하고 있니? 너 무슨 학교만 생각하고 있냐면 여러분과 저, 또 PD님 모두 어떻게 했을까? 아마 영어 좀 하는 사람은 consider나 think about 이런 것들, 혹은 이런 문형을 많이 쓸 것 같아. Is Princeton the only school you have in mind? 이런 거. 만약에 have in mind를 쓰고 싶은 사람은 you have in mind. 이 정도에도 전 준수한 영어라고 봐요. 사실은. 그런데 상대를 쳐다보는 게 영어로 뭐죠? Look at이에요. Look at이라는 것이 원래는 쳐다본다지만 원어민들은 일상에서 무엇을 나 중고차 사는 걸 요즘 생각하고 있어라거나 이런 상황에서 밥 먹듯이 쓰고 있거든요. Look at을. 그래서 뭐라고 했냐? 어느 날 월터 형제들과 살게 됐다 해서 Are you only looking at Princeton? 이라고 그래요. 자, 제가 특이하게 생기고 화려하고 그런 구동사에 집착하지 마라 그랬죠. 그런 개수를 500개 늘려본들 범용성이라든지 빈도수가 떨어지는 것은 공부 학습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look at은 뭐다? 진짜 많이 쓰는 건데 제가 그동안 영어 티칭에 20년 있었단 말이에요. 영어 좀 한다는 사람들도 이럴 때 look at 쓰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원어민은 이럴 때 look at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Are you only looking at Princeton?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런 look at을 좀 짙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짙게 공부해 놓으면 이런 드라마 볼 때 이 대사에서 딱 멈추고 싶을 충동이 될게요. 나 저거 아는 거다. 그 순간의 강도가 여러분이 look at을 쓸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결정적 요인이에요. 그걸 모른 채 자꾸 구동사의 가지수를 늘린다건 look at을 이제 선명하게 논리적으로 뜻을 이해했고 예문을 한 3가지는 적어도 봤으니까 나오겠지라는 그 섣부른 기대가 중급의 정치기는 굉장히 오래 가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프린스턴 참 입학하기 쉽지 않은데 라고 할 때는 맞출 수 있다고 봐. 학교에 들어가자라고 해서 엔터 말고도 That's a tough school to get into.
이게 바로 입학하다, get into 이건 배웠잖아요. 어떤 이야기에 재미를 붙이다도 되고 학교에 입학하다, 공간의 어렵사리에 들어가다,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을 들어가다 이럴 때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get into를 이제 안다라고만 생각할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나마 쉽게 입학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무수히 많은 거죠. 내가 원하는 만큼 말하는 건 쌤 좀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목표 수준, 최종 목표 수준이 이 정도를 내가 빠른 속도로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늘 그래왔어요. 나도 저런 영어를 해야 되겠다. Are you only looking at Princeton? It's a tough school to get into. 얼마나 부드럽게 들려요. 그래서 중급의 정체기는 이런 문장을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 그건 끝난 겁니다. 근데 완전 어드밴스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수많은 서비스에 투자한 돈들을 다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중급의 정체기를 겪는 사람은 영어에 쓴 시간과 투자, 돈의 투자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걸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멈춰버리면은 진짜 도루묵 돼버리잖아요, 완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동사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손에 꽉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은 hold on이에요. 그런데 풍선 같은 거를 놓아서 하늘로 올려 보내는 것은 let go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하면 let go of something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리쉬 위스의 주인공은 뭐라고 하냐면 I'm not letting go of my bag이라고 그랬어요. 막상 원어민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let go of가 알아도 생각이 안 나거나 뭔가 좀 안 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이런 let go of는 시각적인 의미에서의 1차적 뜻을 가지고 있는 부동사들이에요. 즉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let go가 추상적 의미로 의미 변화를 하게 되면 야, 훌훌 털어버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영어 부동사 학습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어린이들은 여러분이 미국 놀이터에서 논다고 생각하면 안 놔! 이런 말을 하겠지만 성인이 다 돼서 서울이라든지 한국에서 영어를 쓸 때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원어민 친구가 있다 해도 술 한잔 하면서 야, 남자친구하고 너 헤어진 거 아는데 잊어버려. 이런 말을 한다거나 좀 성숙한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따라서 부동사는 그 1차적 의미인 리트럴한, 즉 의미 그들의 의미를 넘어서서 figurative, 비유적 의미를 모르면 소통하는데 막히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린이의 영어 공부와 성인의 영어 공부는 달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I'm not letting go of my bag도 김재호 부동사 다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있어요. 예문과 함께. 그래서 오늘 부동사 5가지를 한번 퀴즈를 보면서 중급의 정체기를 제법 오래 겪고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도 안 되는 분들은 부동사를 이제는 마스터하지 않고는 정체기를 끝끝내 탈출하기 힘들어. 그리고 어려운 단어를 외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제가 찍는 유튜브가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보통의 영어 선생님들이라든지 방송을 진행한 영어 선생님들은 let go of나 look at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요런 예문에서 쓰인다라고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고객들과 유저들이 익숙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꾸 요럴 때 못 쓰시죠? 이런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자각을 시켜드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자각을 시켜드리는 행위를 안 한 채 let go of look at 이런 것은 요럴 때 쓴다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적어도 암기는 돼요. 근데 못 쓰더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뭐지? 이상한 좀 특이한 접근인데 저 양반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은. 그런데 가만히 인내력 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게 나중에 원어민들이 이럴 때 Are you only looking at Princeton? 이라고 했을 때 선명하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분야에서 총대를 맨 거라고 보셔야 돼요. 특히나 그런 정체기를 탈출시켜드리는데 제가 일주일 해야 되니까 You look comfortable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원어민에게 보여줬더니 어색하다는 거야. 이 원어민은 뭐 이거 학생이 한 영어를 들려주면 다 어색하대. 큰일이야. 옛날에는 저도 EBS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원 다니면서 외우기에 급급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두 번, 네다섯 번 외웠다고 입에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거를 매칭 작업, 즉 컨슈밍 작업. 다양한 미드건 실제 원어민이건 하는 말을 들어봤어야 되는데 끓는 점까지 못 올라간 거예요. 그 끓는 점이 100도가 돼야 물은 반드시 끓게 돼 있는데 네, 김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매우 짧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급의 정체기를 벗어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중급의 정체기. 뭐 이거는 사실 어쩌면 제가 해결책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이런 중급의 정책이 오랫동안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거다. 이런 문제를 진단하는 그런 시간에 가까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된 후에 어학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한국말이 머릿속에 떠오른 거를 영어로 옮기려고 하는 행위에서 벗어나기가 좀 힘들어요. 뭐 많은 영어 서비스들에서 영어를 영어로 생각하자 이런 말도 제안을 하시는데 저도 많이 노력해봤지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한국말 아이디어가 있고 이걸 영어로 옮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말의 그 모양과 생김새를 옮기는 그런 행위를 계속 하게 되죠.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하면 너 참 요즘 편해 보인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면 자 편해 보인다가 말의 생김새잖아요. 편하다라고 하는. 근데 상대 친구를 보면서 너 요즘 참 편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컨텍스트 즉 맥락 속에서는 어떠한 편해 보인다인가? 옷이 편하다인가? 아닐 거 아니에요. 마음이 편하고 근심 걱정이 없고 이런 거잖아요. 석 달 전에 만났을 때는 정말 긴장되고 아주 애가 경직되고 이러더니만 되게 편해 보이네. 뭐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된 거야?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제 제 학생이 한 말인데 몇 달 된 것 같아요. You look comfortable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원어민에게 보여줬더니 어색하다는 거야. 원어민이 왜 어색하냐? You look comfortable 하면 옷이라든지 자세 이런 게 편해 보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중국의 정체기를 못 넘는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건 좀 지엽적인 이유긴 하지만 말의 생김새에 자꾸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걸 벗어나면 그럼 전문 통번역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무슨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픽스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기보다는 이런 면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 원어민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You look을 해도 되고 you seem을 해도 참 좋아요. seem이라고 하는 것이 꼭 딱 보기에만 편해 보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하고 얘기도 나눠보니까 그때는 애가 그냥 막 큰일이 난 것처럼 긴장돼 보이더니만 편해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you seem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relaxed 했다는 게 자세가 relaxed 된 걸 수도 있지만 이때는 마음이 relaxed 좀 편안한 그리고 and carefree라고 그래요. 너 좀 많이 편해 보이는 걸 할 때 you seem relaxed and carefree 이렇게 가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하나에만 제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런 일이 부지기 수기 때문에 중급의 정체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해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단어를 외워서 될 문제도 아니야. carefree를 외웠어. 사전에서, 영영사전에서도 외우고 심지어 미드에서도 두 번 봤어. 근데 내 입에서는 you look comfortable이 먼저 떠오르는 이게 바로 중급의 발목을 잡는 건데 그것이 이제 말의 생김새를 자꾸 옮길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저도 통번역대학원 재학 시절에 1학년 1학기 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뭐 강사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야, 컨텍스트에 전하고자 하는 말을 옮겨야지 그 단어를 옮기면 돼. 너 잉글리시 형편없어. 이렇게 얘기해도 속만 상하고 막 상처만 받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넘기 힘든 산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하나 두 번째. 또 최근에 저희 학생이 저에게 이제 스피킹 영어 하다가 했는데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그러더라고. 그걸 어떻게 했냐면 한국말이 고민이 많다는 것은 I have a lot of 고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I have a lot of worries 이렇게 했어요. worry라는 명사에 es 붙여가지고 복수 영어를. 원어민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들리냐 하니까 어색하대. 이 원어민은 뭐 이거 학생이 한 영어를 들려주면 다 어색하대. 큰일이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런데 I have a lot 그 다음에 on my mind I have a lot on my mind these days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역을 하면 요즘 내 마음 위에는 많은 것이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집은 집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개인 삶은 개인 삶대로 내 마인드 위에 많은 게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저라고 해서 너는 그러면 100문장을 얘기하면 다 100% 네이티브처럼 얘기하니 너는?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브로큰이라든지 조금 한국식을 쓸 때가 있겠죠. 그런데 예전보다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거예요. 그거는
옛날에는 저도 EBS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원 다니면서 I have a lot on my mind가 고민이 많다를 외우기에 급급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두 번, 네다섯 번 외웠다고 입에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거를 매칭 작업, 즉 컨슈밍 작업, 다양한 I have a lot on my mind these days를 믿으건 실제 원어민이건 하는 말을 들어봤어야 되는데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끓는 점까지 못 올라간 거예요. 그 끓는 점이 100도가 돼야 물은 반드시 끓게 돼 있는데 70 정도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안다라고 섣불리 단정 지을 건 아니다. 그냥 이 뜻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오늘 말씀드린 거는 첫 번째 예문이었잖아요. 너 편해 보인다.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중급의 발목을 잡는 것. 다 같이 뭐라고요? You seem relaxed and carefree. 이렇게 얘기해야 좋은데 You look comfortable 하면 좀 다른 뜻이 될 수가 있다. 물론 원어민들이 알아는 들을 수 있는 것이 어떤 얘기하는가는 대화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듣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해결책은 제가 당장 제시를 못했고 진단만 일단 해드렸습니다. 말의 생김새를 자꾸 공간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도저히 중급의 정체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더라. 이제는 그 생각을 좀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문장이나 한 표현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책이라든지 강좌를 통해서 익힌 표현은 10이 필요하다면 3까지밖에 안 채운 행동이다. 나머지 7은 여러 매체를 통해 자꾸 듣다 보면은 나오는 것이지 내일부터 원어민 원어원 세션 해가지고 내가 이걸 이겨내버릴 거야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도움되시길 바랍니다.